시그마가 조용. 뭐가 있을까? 조용히 해. 새끼야. 오겠지. 기다려줘. 자, 보세요. 자, 필기를, 자, 조용히 해. 필기를 잘해. 알겠지? 네. 수열의 합. 근데 저희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가. 자료 써도 돼. 나 다 써줄 거야. 그냥 공백에다가 하나 잘해. 뭔가 너가 여기 가고 있으니까 여기 몇 시는 거지? 안에? 자, 조용. 아닌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수열 자체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거 두 개를 배웠어. 시간 똑바로 앉고. 자, 근데 등차 수열 하나 배웠고, 빨리 와. 등차 수열 하나 배웠고, 등비 수열 하나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등차 등비에 대한 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는 S10이라고 하면은 S10이라고 하면 이 아이의 의미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첫 번째 항이 고정되어 있고 10번째 항까지 더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배웠다고. 맞습니까? 근데 이러한 표현법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A6부터 A10까지 더하는 이런 부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S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라서 S10-S5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기호를. 새로운 기호가 뭐냐? 시그마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호에 대한 성질과 이 기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그럼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고 S라고 하는 게 어원이 썸이야. 더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그리스어인가? S라고 썸에서 이게 S야, S. 그리고 시그마라고 읽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소문자가 요렇게 쓰는데 이거는 표준 편차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시그마라고 역시 얘도 시그마예요.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야. 근데 대문자 시그마는 어떤 합에 대한 기호고 소문자 시그마는 확통 배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기호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대문자를 배운다. 이 대문자 S는 뭐냐면 즉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여기 다음에 수열에 일반항이 와야 돼. 시그마 다음에는 오른쪽에 일반항을 써줘야 돼. 그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AK 같은 녀석이다. 예를 들어 K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내가 도입을 하면 K는 이 문자하고 같은 게 여기에 K는 이런 식으로 써줘요. K는 예를 들어 5부터 N까지 라고 해버리면 자 시그마 밑에 있는 이 아이를 아래끝이라고 해요. 아래끝. 그 다음에 시그마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위끝이라고 해요. 이거의 의미는 영어로 프롬이야, 프롬. 이거는 의미는 투야, 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세요. 얘를 이런 뜻이야. 알겠니? 아래끝에서부터 아래끝에 적혀있는 숫자부터 위에 적혀있는 숫자까지 더하세요. 뭐를? 이 일반항을 어떻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연아
K라고 쌤 써볼게. K라고 하는 제2의 문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왜냐면 내가 변화시키는 문자는 결국 끝항이 SN, 이 끝항이 N이 들어가 버리면 변화시키는 문자는 N이 아닌 다른 문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K라고 하는 문자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K1을 여기 대입하는 거야. A1.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알고리즘이 있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야. 1 대입해. A1 됐죠? 덧셈해. 그 다음 뭐? 2, 3 이것들을 하나씩 더한다. 언제까지? 여기 있는 게 여기 대입되는 것까지. 즉 아래 끝이 대입된 게 첫 번째 항이 되고요. 위 끝이 대입된 게 마지막 항이 되고 그 아이 있는 것들을 다 더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이 커져가는 규칙은 하나씩 커지는 거야. 즉 셀 수 있는 것들을 더할 때는 시그마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럼 셀 수 없는 걸 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S라고 하는 이 문자를 이건 참고사항인데 S라고 하는 문자를 위아래로 쭉 늘려 써버리면 이런 기호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 끝과 위 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이는 셀 수 없는 것들을 더하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 더하는 거예요. 수열이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를 갖다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1부터 n에 있는 이 실수 범위 내에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값들을 더하세요 라고 아주 많은 이 함수값들을 다 더하세요가 돼서 결국 적분이라고 하는 기호라고 하고 이게 면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수투에서 배워요. 셀 수 없는 것을 더할 때는 인테그랄, 셀 수 있는 걸 더할 때는 시그마. 결국 우리는 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앞으로. 여기서 먼저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칙을 배워보자. 아시겠습니까? 얘는 카운팅이 하나씩 커져가는 거야. 아래 끝에서부터 윗 끝까지. 오케이? 됐니? 자, 이게 시그마의 의미야. 별로 안 어렵죠? 승현아 할만하니? 자, 써야 돼. 니네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말과 판서를 진짜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그냥 대충 끄적거리는 게 아니고. 자, 성질을 한번 볼게요. 성질. 일단 첫 번째로 문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A1부터 A5까지 더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수열을 1이 대입된 것부터 5가 대입된 것까지 더하라 라고 하는 의미야. 맞습니까? 그런데 같은 의미로 시그마 i가 1부터 5까지 AI라고 쓰여져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A1부터 A5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교훈은 문자가 똑같다면 K고 K라면 딱히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내가 제2의 문자가 필요했을 뿐인 거야. 이 K를 변화시킬 문자고 그게 여기 밑에 아래 끝에 있다면 이 아래 끝에 있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래 끝에 문자가 기준이 되고 이 문자랑 일치한다면 그 아이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돼요? K는 1부터 5까지 AI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야 유민아 자면 안 돼 지금. 봐봐. 이렇게 만약에 문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화시킬 문자는 K예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항은 일반 항은 I에 대한 식이야. 문자가 달라요. 그럼 얘는 이 자체가 그냥 마치 숫자처럼 인식하는 거야.
첫 번째 항도 AI, 두 번째 항도 AI, 세 번째 항도 AI. 즉 AI를 5번 더하는 형태가 돼서 OAI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뭔가를 조작해주는 게 아니야. 이 덩어리 자체가 5개 있는 겁니다. 동류항으로서 처리를 해준다. 그럼 시그마라고 하는 걸 볼 때 니네가 여기 있는 이 문자가 뭔지를 잘 봐야겠죠. 그죠? 승현아 알겠니? 뭐? 이거? AI요. 안 보이면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는 초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야. 앞에 와, 빨리. 엄청 자세하게 세세하게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하는 수업의 목표는 뭐냐? 수원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다시 이걸 배울 거야 얘들아. 겨울방학 때 수원의 마지막이 되지. 설날 이후쯤에 이거 다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가지고 니네가 시그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라고. 의미 없이 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온 사람이 승리자야. 온 사람이 승리자. 알겠습니까? 등차등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태민아. 등차등비도 중요해. 존나 중요해. 근데 그거는 집에 가서 영상으로 보고 혼자 해보셔도 돼요. 영상에서도 진짜 자세하게 설명했어. 이건 일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등차등비 오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문자가 일단 내가 조작해주는 문자가 중요하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가 있고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하는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어야 이 하나의 기호가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AK에다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BK라고 하는 게 옆에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하나의 항처럼 합칠 수 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친구의 의미는 A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고요. 이 친구의 의미는 B1부터 BN까지 덧셈이고요. 얘는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이 AK 더하기 BK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함수야. 그러면 N에 K에 1 집어넣어봐. A1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덧셈이 되는 거야. A2 더하기 B2 당연히 같겠죠. 좌변과 우변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끼리 덧셈과 B끼리 덧셈은 두 개가 합쳐진 항들에 대한 덧셈과 결과물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반대로 덧셈이 되어 있는 걸 찢을 줄도 알아야 되고 밑에 있는 것을 합칠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래 끝과 위 끝이 일치해야 돼. 이게 같아야 합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적분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뭔가를 더할 때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거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이거는 수2에서요. 수1에서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에도 뺄셈도 어떻게 될까요? 뺄셈도 됩니다. A1끼리 더하는 거에다가 B들끼리 더한 거를 뺀다는 거는 마치 A1, B1 내기 더하기 A2-B2 더하기 A3-B3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C 곱하기 A 어떤 일반항 앞에 숫자가 바깥에 빠져버린다면 이 좌변, 즉 이 아이가 실수라고 해볼게요.
즉 AK라고 하는 일반항에다가 실수 배가 되어 있는 형태. 마이너스도 되고요. 2분의 1도 되고요. 5도 되고요.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이 친구는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C가 시그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바깥에 처음부터 나가서 필요한 것들만 K 안에 영향을 받는 것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수배는 시그마를 바깥에 뚫고 나갈 수 있다. 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시그마. 자, 윗끝 아래끝 그냥 A부터 N까지 생략할게요. 시그마 AK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BK는 시그마 AK BK 라고 써주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시그마는 곱셈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좌변에 있는 시그마 AK는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이고 우변에 여기 있는 시그마 BK는 B1부터 BN까지 더한 것인데 그것을 곱한다고 한들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요. 시그마는 곱셈은 합치거나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죠, 그죠?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는 시그마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각각 해줘야 돼. 이걸 안에서 합쳐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아이는 시그마 만약에 K는 1부터 N까지 어떠한 상수만 있다면 이걸 계산해주는 방법은 C가 N개 있는 거다, CN이다 이렇게 계산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부터였어. 그럼 N-1이 되겠죠. 항의 개수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1부터 N까지면 N개, 5부터 N까지면 N-4개 이런 식으로. C는 K하고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C가 그냥 N개 더해져 있는 거야. CN.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렇다면 윗끝과 아랫끝을 조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A4 한 장만 가져와. 어? A4 한 장만 가져와. 뺄 곳이 없어. 이게 죄송해요. 여기다 썼어. 개꿀 못 여기다 쓰고 있었는데 여기 아니었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구만. 자, 우리도 잘 외우죠.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봐봐. 저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주는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하려면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야 더하거나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윗끝과 아래끝을 조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의미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윗끝만 조작. 선생님이 이 윗끝을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윗끝이 n-2면 참 좋겠단 말이에요. n-2면 즉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2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깥에 a의 n-1과 an이 그냥 별도로 나가주면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끼리 뭔가 계산이 간단해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윗끝 n을 n-1로 바꿔준다면 그만큼의 얘가 가지고 있는 건 an까지 합이니까 그만큼을 별도로 빼주면 되는 것이죠. 왜? 얘 숫자고 얘 숫자거든요. n-1 대입된 건 숫자고 a는 숫자거든요. 얘는 뭔가 구체적인 값이 있다면. 알겠니? 조용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끝만 조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를 k는 2부터 n까지 ak라고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a1을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만큼이 바깥에 빠져버리면 되겠죠. 의미가 같으면 된다고. 다음 세 번째로 평행 이동이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윗끝과 아래끝이 같이 움직입니다. k는 예를 들어 3부터 n 플러스 n 플러스 2. 자, 얘도 플러스 2가 됐고 위에도 플러스 2가 된다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a에다가 k가 아닌 k-2 이렇게 항에 일반 항에 k-2가 대입된 걸 써주면 돼. 내가 두 칸 올리고 싶다면 마이너스 두 칸 평행이동 시킨 그 일반항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 좌변이 a1부터 an까지 합이지만 얘는 어때? 3이 여기 들어가면 결국 a1이 될 거거든. 오. 알겠니? 네. 3이 여기에 대입된 내가 여기서 부터라 했잖아. 이거 대입된 거 부터라 했잖아. 3이 여기 대입되면 a1이 될 거 아니야? 의미가 같다고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시그마는. 필요에 따라서 니네가 적재적소에 조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 k-2라서 네네네네. 플러스 2면 이 마이너스 2조야 같겠지. 쟤 서만 K부터 시작했잖아. 어? K1부터 시작했잖아. 어? K는 1부터 시작했잖아. 어. K3까지 몇 개가 나왔어? 마이너스 2. 안경 써 제발. 아니 양쪽 실험이. 쌤이 앞으로 와. 예? 앞으로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시험. 앞으로 와서 집중해 진짜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내가 그냥 다 풀어주면 돼.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따라해. 나 처음에 따라해라고 하면 내가 그냥 보여주면 돼. 근데 개념은 이게 안 돼. 처음 배울 때 말고 똑바로 잘 집중해야 된다고. 나 두 번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개념 자세하게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싫어해. 진짜로. 부담스러워. 눈을 감아.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에도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K의 시그마 K 플러스 뭐 M
하면은 n 플러스 n만큼 가면 a의 k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M이라서. 네, k 플러스 m, m 플러스 n. 오씨, 왜 m이야? 미안합니다. 저 아래로 K 내는 거 써야 되는 거. 어? 뭐가? 아니 K는 1, K는 3이라서. 둘 다 M인 거죠, 쌤? 둘 다 m. K 플러스. 쏠. 1 플러스 m. 미안합니다. 1 플러스 m. 미안. 자, 그 다음 그 외 유용. 그 외 유용한 개념. K는 1부터 이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놔. 이건 진짜 개 자주 나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는 2n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2n이 n으로 바꾸고 싶다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의 2k-1 더하기 A의 2k로 이렇게 홀짝을 구분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변형이야. 시도 때도 없이 나와. 2n까지를 얘는 A1부터 A2n까지의 합이잖아. 이걸 내가 윗끝을 그냥 반띵 쳐버리면은 이 일반항 자체를 내가 분리시켜 놓으면 돼. A1, A2, 1 들어가면 A1 더하기 A2, 2 들어가면 A3, A4, n 들어가면 A2n-1, A2n. 의미가 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리즈로 3n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뭐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 쌤, 네? 4N일 때는요. 네. 4K 마이너스 4, 4K. 그러니까 4의 배수 4로 나온 나머지가 없는 애, 1이네, 2네, 3이네. 1부터 표현되겠죠. 4인 마이너스 3부터. 다른 거 다 똑같이 그렇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사죠. 자, 예를 들어서 저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 33페이지에 93번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봤는데 나름 좀 중난이도 수준의 문제도 모아놓은 문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1 더하기 a 2k가 2n 제곱 마이너스 4n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이거 방금 배웠던 형태네. 홀짝이잖아. n이잖아. 이거를 선생님은 처음부터 ak로 일반항을 그냥 처리해버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가 그럴걸?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이거.
A16 더하기 A17이 21인데 A15 더하기 A15 더하기 A18을 구하래. 어려운 문제예요. 잘 봐. 지금 니네 볼 때는 내가 이거를 AK로 뽑았어. 방금 배운 거에 의해서. 맞아? 그럼 내가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잘못된 풀이, 내가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잘못된 풀이는 뭐냐면, 선생님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n을 할 때 여기 n에다가 시그마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여기다가 뭔가 대입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입하는 형태가 너무 많다고. 근데 이 2n을 절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 이렇게 2n을 임의로 n에다가 2분의 1 n을 대입하면서 2n은 n으로 바뀌면서 여기다가 뭐 이러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낮추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낮출 때 조심을 해줘야 돼. 낮출 때. 2n이 n으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2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땡땡땡 a2n이잖아. 그 항을 내가 임의로 딱 낮춰버리면 마치 n 한 번, 이게 만약에 그 다음 번째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a1 더하기 a2 뭐 이런 것들이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자연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2분의 1n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자연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전체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시그마는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건데 그걸 낮출 때는 이 2분의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시그마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이거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에요. n-1을 대입해서 그걸 빼주면 일반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n-1을 대입해서 빼주는 형태로 시그마를 처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선생님 여기다가 n에다가 하나 낮추는 거. 이건 내가 조작 가능한 범위야. n-1을 대입해. 대신에 잘 봐. 소연아 잘 봐. 대신에 여기 있는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요. 여기 n은. 여기는 n-1은 n-1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대입하는 순간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이거 조심해줘야 돼.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바뀌냐. 잘 봐. k는 1부터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은 2n-2까지로 바뀌겠죠. 그치? 일반항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이것만 조작해 줄 때는 2n- 딱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있는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n-1 대신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아무 무리가 없어요. 계산된 결과물이 윗끝을 조작해 줄 때 대입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심지어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ak가 뭐 n이래. 그럼 n이 8이면 이거 8인 거고, 7이면 7인 거고, 10이면 10인 거고. 이 같은 문자는 수학에서는 얼마든지 뭔가를 바꿔주면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n에다가 n-1 대입하면 윗끝이 2n-2로 바뀌면서 그 n이 달고 있는 문자가 통으로 같이 바뀐다고. 이거 k니까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서연아 보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플러스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6으로 바뀔 거고 S2n 알고 S2n 마이너스 1을 아는 거야. 빼. 그럼 뭐만 남아? A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 2n이 남는 거야. 좌변에. 여기서 이걸 빼면 A에 2n 마이너스 1과 A에 2n이 남겠죠. 얘는 A1부터 A2n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A1부터 A2n-2까지 더하는 거니까 빼버리면 2n-1과 A2n이 남을 거 아니야. 덧셈이라고 해야 돼요. 덧셈. 합의 기호라고. 일반항을 찾는 과정은 빼는 과정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예요. 모든 시그마는 n에다가 거의 모든이 아니고 대부분이 n에다가 n 풀마 1을 대입해서 빼서 an을 찾는 과정으로 가는 게 우리가 풀이를 나가야 되는 방향이야. 빼주면 an-1에 2n 남겠지. 우변은 뭐가 남아요? 2n 제곱에다 2n 제곱 빼주고 마이너스 4n-6이 남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고. 시그마는 합의 이유에 불과해. 수열 푸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건 뭐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1을 대입할 수는 없다고. 여기다가 조심해야 돼. 여기다가 1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거는 뭐 15, 18 뭐 이런 거였거든요. 짝수와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알 수 있어요. 자, 8 대입하면 A15 더하기 A16이 32에다가 6 빼니까 26인 거 알 수 있고 9 대입하면 A17에다가 A18이 30인 거 알 수 있거든요.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해봐. A16, A17 문제 나와 있잖아. 그래서 15, 18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얘는 n에 8 대입한 거, 얘는 n에 9 대입한 거란 말이야. 어려운 문제야. 선생님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결국 얘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에 불과해. 조작도 가능해. 윗끝 아래끝 조작도 가능해.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영 알겠니? 자, 아직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응? 시그마는 뭔가 덧셈을 하는데 조작도 가능하고 대입도 가능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3배, 4배 해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애초에 자연수를 3배 한다 해서 자연수 이거는 다 되거든요. 3분의 1띵 하면 자연수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1, 2, 3 이런 숫자들은 3분의 1 들어가면 부유수로 빠져버려가지고 자연수가 안 돼서 애초에 모서리 생겨버린단 말이야. 근데 n-1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죠. 정의역을 딱 한 칸만 제한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럼 내가 왜 n-를 구하죠?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잡아. 일반항. 이게 시그마 n까지 ak고 이게 시그마 n-1까지 ak거든. 그럼 an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자, 2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갈 거지. 어려운 편의점.